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차이아이티 융합공학과 김진택입니다. 아유, 엄지손가락 씨름하고 나서 이런 인간과 기술 이런 걸 하려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과 기술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주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잡종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좀 건강하게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이 얘기를 하려다 보면 저는 아무래도 아마 기억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매체와 기술이라는 얘기도 할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분열이라는 얘기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더러움이나 오염이나 전염이나 혹은 잡종이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통이라는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제 강연이 이 6가지 강연 중에서 제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견디시면 다음 강의는 굉장히 즐겁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제 걸 보다가 소셜에 가끔 제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했었던 얘기 같은데 싶을 때 지루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마치 새로운 걸 다시 만나는 느낌으로 반가운 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18분 동안 가는 PT 중에 제가 웃음 포인트를 다 넣어놨어요. 적극적으로 그 웃음 포인트를 찾아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럼 인간은 뭔데? 기술이 뭔데라고 할 때 일단 인간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인간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로부터 존재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을 빌려와서 이렇게 풀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 뭐야? 라고 툭 정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정해지거나 순백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항상 인간 스스로 자신이 내가 어떠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기억하고 인식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엄마구나 할 때부터, 아빠로 나를 기억할 때부터, 내가 아들이고 자식이라는 걸 기억할 때부터 그거에 맞는 정체성과 행동 양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억은 인간의 문화의 생성 기억과 동시적으로 형성됩니다.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벌써부터 느낌이 오겠지만 벌써 가만히 있고 순백색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지런히 소통하고 움직이고 교섭하고 더러워지면서 인간의 기억은 생깁니다. 이 더러워진다는 얘기를 이제 위생학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는 훈련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할 거예요. 일단 인간의 기억이 이렇다는 얘기를 해놓고, 근데 인간의 기억은 그냥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발전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전 목소리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생각이나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직 제가 바람이 들여마셔서 내보낼 때 제 성대를 건드리고 그래서 목소리를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기억을 하기로 한 한국어라는 방식으로 말을 돌린 다음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공기를 타고 가서 여러분의 고막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봅시다. 저도 매체고 공기도 매체고 여러분 몸도 매체입니다. 뭐 따로 있은 다음에 매체가 도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매체는 다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거대한 강단도 매체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과 함께 이제 매체를 이제 좁게 뜨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얘기가 더 현란해지겠죠. 그런데 2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 4세기 분이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으니까 2500년 전에 이미 플라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과 매체 혹은 인간의 어떤 첨예한 논쟁들을 이미 했었어요. 책에서 써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같이 좀 나누죠. 문자를 발견한 신하고 그 사람이 이집트 왕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볼까요? 테오트라고 문자를 발견한 신이 좀 자랑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문자를 배우면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기억이 잘 될 것이요. 내가 발견한 것은 기억과 지혜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일단 이회적입니다. 현존해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제가 말한 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공간의 분들만, 제 목소리가 들리는 분만 저하고 같이 이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어떤 한정성이 있어서 이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지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현의 말씀 이러고 부처님 말씀 이러고 하느님 말씀 그러지 하느님의 글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왜? 말씀이라는 게 가장 현존적이고 영혼을 실은 것 같고 이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문자로 만들어지면 기억은 더 잘 됩니다. 왜? 이 순간에서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누가 썼는지 상관없이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이 말을 했던 그 순간과 제 말은 적어도 좀 내 자식 같은 겁니다. 제 피를 받아서 상당히 가깝고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제 말이 이제 글로 가고 어디로 가게 되면 문자는 자기가 내 아들이라는 걸 잊어요. 저도 걔를 잊습니다. 서로. 즉 굉장히 골 때리는 이상한 잡종성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이미 그때부터 보고 테오트라는 사람이 나 지금 잘했지? 소위 말하는 한정성이라는 부분이 가치가 있긴 하지만 내가 그거를 시공간으로 더 넓혔어. 어때? 멋지지 않아? 맞는 말 같은데 타무스라는 그 당시 이집트 왕이 굉장히 또 멋진 말을 합니다. 그래, 당신은 문자를 만들어낸 원조로서 그 애정에 끌려서 문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효능과 정반대의 사실을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자를 배우면 기억력의 훈련이 등한시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혼 속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성질이 부어넣어지죠. 어떠세요?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논쟁하고 거의 같죠. 이미 그때 첨예하게 문자라는 매체, 책이라는 매체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지식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기억의 비밀이 아니고 재기억의 비밀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 당신이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는 지혜의 겉보기지 진실의 지혜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매체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희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아주 영리해지고 행동을 잘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더 멍청해지고 바보 같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 많은 간섭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팽팽하게 싸워요. 지금 팽팽하게 싸우듯이 두 사람도 팽팽하게 싸웁니다. 그럼 항상 플라톤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꼭 이 양반이 나와야 돼요. 둘이 못 싸우든지 뭔 일 생기면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해줘요. 그래, 알았어. 기술상의 어떤 그런 사항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들어낸 기술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주고 어떤 이익을 가지게 하는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 두 얘기 모두 맞고 한쪽으로 너무 기술 막는 쪽으로 가지도 말고 한쪽으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긴장을 건강하게 가져줘. 자, 할 거 있으니 이제 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집에들 가라. 나도 가야 돼. 이러고 다 집에 갑니다. 다 이제 보내고 소크라테스도 다 가요. 자, 등장인물들은 다 이제 집에 가셨지만 이제 문제는 저희들에게는 계속 남아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럼 기술이 뭔지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기술이 뭐냐라고 물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거 말고요. 한번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할게요. 어원적으로 기술은 테크네라고 하는데 이 테크네는 다른 것들을 한데 모아서 꼬아서 엮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행위를 말했어요. 즉 이질적인 것들을 다 융합하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뜻한 게 테크네였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테크놀로지나 기술이 굉장히 실험실에서나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행동이나 지식의 어떤 또 다른 차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것, 그럼 그때도 뭔가 과학적인 거 아니요. 그때도 포에시스라고 하는 시, 지금의 시의 어떤 원형인데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제대로 잘 현현시켜서 우리를 뭔가 다른 곳으로 고양시켜 주는 것이라는 창조적인 행위도 테크네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었고 그 당시 있었던 피지스, 즉 자연의 본성이나 자연 속에 있었던 내재적인 어떤 속성들을 잘 파악하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현현해 주는 그러한 창조적인 행위도 피지스가 테크네, 포에시스 함께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테크네가 참 좋아 라는 얘기는 적어도 지금 같은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식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이질적이고 잡종적인 것들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흘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식의 패러다임이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소위 말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이런 지식의 패러다임은 어느 정도 끝을 내고 저희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조금 도구적이고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고 그리고 답을 원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기술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는 시대로 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그 기술을 말하기를 내 앞에 자연을 데려다 놓으라고 몰아세우고 독촉하고 주문하고 닦아세우는 양식으로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해줘.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줘. 더 맞는 답을 해줘. 가만두질 않죠. 저 땅 다 밀어내고 공장 만들면 돈이 얼만데 빨리 해줘. 저희들이 그 기술을 그런 식으로 쓰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기술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이질성의 어떤 창조성 같은 걸 조금 잃어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이데거가 근데 이것을 갖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함께 얘기할 때 함께 되겠지만 그 안에 이런 도발적인 태도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말 지금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매체와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됐고요. 그러다 보니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스스로 인간으로 기억을 할 때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겨가면서 존재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건 지식과 정보를 경험적으로 통해서거든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TV를 켜고 제가 뉴스를 봅니다. 세월호 일주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슴도 아프고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뉴스 훅 지나가니까 핀테크가 굉장히 떠서 뭐 수조원에 이제 돈이 뭐 이제부터 뭐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한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이러면서 느낌이 나 뭐 그거 해야 되나 이제 나도 또 그런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또 다음 뉴스가 보험 사기가 이렇게 또 많아졌다 뭐 이래가지고 보험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세상이 왜 이러지? 그럼 뭐 건강한 뭐 정직이 뭐고 또 막 고민합니다. 막 이러다가 또 그 다음 뉴스는 또 뭐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럼 도대체 교육이 뭐고 고민하고 뭐 도대체 나의 지식이는 뭐 이러다가 그 다음 뉴스는 또 바로 무한도전 가요제에 참여했던 노래들이 모두 음원 차트를 모두 싹쓸이해서 아이유 노래가 몇 주째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음원의 시장이라는 게 정당성이 아이유는 좋은데 근데 또 아이유는 장기하랑 연애한다며 막 이러면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또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뉴스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력들, 기억할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없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기억은 태업을 스스로 실천합니다. 스스로 방만하고 스스로 좀 게으르게 그리고 스스로 분열을 실천하면서 우리와 함께 삽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게으르게 내보내고 적당히 생각합니다. 이러지 않고는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바보가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잘 되겠다고 했고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더 멍청해지고 좀 후진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잠깐 역설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끝 같아요. 인간의 정신이라 뭐가 이게 뭐 결국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끝 같은데 한 가지 종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애초에 아까 말한 대로 매체, 테크네가 갖고 있는 인간 존재와의 양식은 언제나 근원적인 더러움이 있었고 섞임이 있었고 이질성의 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희가 물론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의수, 의족, 의치라고 하는 인공보철장치 오래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이질적이고 잡종적인 것들의 기억들이 뭔가를 만들어냈던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꼭 기술이 이렇게 굉장히 첨단을 달리던 시대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더러움의 기억 혹은 일종의 잡종의 기억들을 가지면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왠지 한번 봅시다. 손을 잃었던 어떤 환자가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으로 만든 의수를 착용하게 되면 손의 기억을 그 친구가 재기억해서 나는 여전히 손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치아의 기억을 놓친 사람이 새로운 의치를 받아서 치아를 갖게 되면 그 치아의 기억으로 나는 이를 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저처럼 안경을 껴서 의안을 가지고 돼서 눈의 기억을 새롭게 해서 또다시 세상에 당당하게 인간으로 나설 수 있고, 인공심장이 원래 심장의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재기억해줌으로써 여전히 인간으로 살 수 있고, 돼지의 판막이 제 심장으로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요. 다쳤을 때 어떤 프레임이 제 다리를 지탱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무슨 괴물이 돼가는 걸까요? 혹은 사이보그가 돼가는 걸까요? 이런 문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억들이 재기억돼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된 거야? 이 이질정들이 들어와서 잡종적인 것들이 돼서 우린 정말 이상한 존재가 된 거야? 뭐지? 하지만 계속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의제라고 하는 프로스테시스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몸의 확장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망치가 제가 낄 수 없는 돌을 다 부숴줍니다. 두 양팔과 가슴의 기억을 갖고 있는 포크레인이 커다란 돌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줘서 댐도 막아주고 혹은 댐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치타보다도 달리지 못하는 우리가 치타의 기억에 욕망의 기억을 재기억 부탁해서 더 빠른 운송수단을 알게 됐고, 날아봤던 기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이곳과 저곳을 날아다니죠. 분명히 이 부분은 몸의 확장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 굉장히 우울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없이, 사진기 없이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인간의 기억은 또다시 새로운 가지를 치면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바로 잡동성이 갖고 있는, 더러움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의라는 얘기를 볼 때 제가 한자로 의로 르자를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프로스테스테스 얘기는 그런 쪽이 아닌데, 근데 한문으로는 분명히 의수, 위치, 의안이니까 봤는데 도대체 왜 의라는 의로 르자가 거기 들어갔을까? 여러분 혹시 의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의부, 즉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내가 자식으로 받아서 기르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저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느낀 게 자식 때문에 많이 느껴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피를 주고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하물며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 그 이질성과 잡조성을 인정하면서 내 것으로 넉넉히 한다. 이것은 굉장한 태도입니다. 커다란 명분이나 커다란 명분 위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커다란 의미로서의 의로움으로서의 의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넉넉한 실존의 모습. 그래, 꼭 내 것만이 아닌 것, 꼭 순수적인 것, 이상주의적이고 순수주의적인 태도를 잠깐 버리고 실존적으로 나와져 있는 어떤 더러움과 오염과 이 문제를 유생학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존재들이 엮여 있음으로 인정을 해서, 그리고 이 아이도 내 아이고 그만큼의 사랑을 해서,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정도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의라는 얘기로 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소년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따라서 의라는 태도는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태도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볼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교섭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보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새로운 책임의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 매체로서의 저는 의인입니다. 저 하나 온전한 인간 중심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세르가 얘기했던 부분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오미네성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아돌레성스라고 프랑스어로 이거는 사춘기를 뜻합니다. 어덜트를 얘기하는 그 접두사와 아성서라고 하는 올라간다는 뜻이 만들어져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 해가지고 사춘기라는 얘기예요. 즉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아프고 슬프고 성장통을 겪는 것을 아돌레상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상상력으로 가져와서 미셸 세르는 우리 지금의 인간이 오미니성스 아니겠는가. 즉 인간, 어떤 목적적인 인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고통 혹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많은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함께해야 하는 인간,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바로 성장통을 겪는 인간이 지금 현재의 인간이지 않을까. 기술과 인간 시대를 살아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이 태도가 맞지 않을까. 따라서 의인은 아픕니다. 분열하고 괴로워요. 제대로 나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굉장히 건방진 태도거나 겸손하지 못합니다. 분열이 끊이지 않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무한한 잠재성을 몸 안에 있지는 않을까. 왜? 테크네, PSIS, 포에시스, 피직스 모두 다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우리 또한 그 지식의 패러다임을 다시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인간은 매체와 테크놀로지 이런 불안과 위험 속에서 새로운 선성의 힘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또 하나, 인간의 정신, 인간의 기억은 이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제가 물음표로 썼던 것은 저 또한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구인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처음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인이 오래 살아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지구인이 많은 걸 먹고 똥을 싼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인들이 많은 에너지를 쓴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위협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구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지 모르는 때가 사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교섭하고 고민하고 다시 엮여야 되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 시간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항상 여기서 묻고 계속 답하시면서 새롭게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